안녕하세요. 두 번째 거꾸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후와 인간 생활에 이어 지형과 인간 생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으로는 산지, 평야, 해안, 하천, 사막, 화산, 빙하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지 지역은 밭농사, 임업이라는 것은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업종인데 목재라든지 아니면 표고버섯 같은 임산물이라든지 이거를 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 그 다음에 광산에서 뭔가를 캐는 광업 발달이 있습니다. 평야 지역에서는 농업, 초원에서는 풀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하고요. 해안에서는 어업, 양식업, 항구, 공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거나 할 때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가 편하고 또 만든 물건을 배로 수출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해안가에는 공업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 빙하, 카르스트 지형은 독특한 경관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것은 석회암의 이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가지고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첫 번째 터키 파묵칼레 이 모습이 바로 카르스트 지형인데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되게 멋진 자연 경관이고, 오른쪽 산지 지역은 호주의 철강석 산지인데 호주는 세계적인 철강석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화산 지형은 여기에서 아이슬란드라는 곳의 지금 모습인데, 화산 지형으로 유명한 이곳은 지열, 땅의 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소가 유명합니다. 하천 지형으로는 독일의 라인강 쪽, 이 라인강 운하가 있는 이쪽은, 라인강은 계절에 따른 수위 변화가 작고 경사가 완만하고 유량도 풍부해서 이렇게 배가 다니는 이런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그림으로 봤던 지형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생활 변화를 보면, 관계시설이라는 것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즉, 이 관계시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막도 예전에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는데 물을 끌어오는 시설인 관계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업도 가능해졌고 사람들도 사는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그 두바이 지역도 사막이었는데 물을 끌어오고 하는 시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가 된 사례를 볼 수가 있죠. 지형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산지 같은 경우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힘인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 화산 지형은 지열, 해안 지형은 밀물 썰물의 차이, 그런 그 차이의 힘을 이용한 조력 발전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화산 지진, 지진 해일이 있고, 기후랑 관련된 자연재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진 해일은 쓰나미랑 같은 용어라고 불리면 되는데, 지진 해일이라는 게 뭐냐면 바다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육지를 덮어버리겠죠. 그래서 바다 밑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바닷물이 진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일어나가지고 육지를 덮쳐버리는 것, 그것을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풍과 관련된 사진이고요. 여기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태풍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을 보면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위치하면 특히 피해가 크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태풍 화면 포인트 옵션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30도 부근이고, 여기가 이게 태풍이 이런 식으로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태풍인데, 위도 30도 아래쪽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위도 30도 이상인 곳은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태풍은 어떻게 부냐? 바로 시계 반대편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태풍이 있으면은 태풍의 오른쪽,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람의 방향이랑 태풍이 부는 방향 어때요? 일치하죠. 반대로 태풍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이랑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랑 태풍이 가는 방향이랑 어때요? 반대가 되죠. 그래서 태풍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럼 위도 30도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이렇게 가요. 그러면 태풍의 그 진행 방향과 일반풍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이 태풍의 방향과 일반풍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에. 근데 반대로 태풍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풍과 태풍이 만나면 딱 부딪히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태풍의 오른쪽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봅시다. 태풍이. 이동 방향이. 그러면 항상 말했죠. 태풍의 오른쪽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랑 일본 중에서 태풍이 이런 경로로 이동할 때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일본이 위험합니다.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 법적인 권리도 한번 보고요. 국가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풍수의 보험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풍수의 보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니까 지진도 좀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잖아요. 그 이유는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판과 판이 충돌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지진 활동,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충돌하는 경계부로부터 안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 경주 지진이라든지 이런 역대급 지진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경주와 울산 일대에는 사실 양산단층을 포함해 여러 단층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런 내진 설계,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설계를 건축물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 있을 때는 책상 아래 들어가서 책상 다리를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책상 아래로 바로 들어가세요. 집안에 있을 때는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두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을 경우에는 손잡이나 기둥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린 층에 내린 후 신속히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건물에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탈리아에 이 도시는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이 화산재에 의해서 파묻혀 있었어요. 그때 파묻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원이 되면서 그 화산재 아래 묻혀있던 폼페이라는 도시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은 최초의 화산 관측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화산 연구에 대한 발전이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그럼 화산 폭발은 나쁜 것만 있냐? 도움도 됩니다. 이 화산재라는 것은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토양의 화산 회토는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 비료로 작용해서 농사 짓는 데 유리하고, 그다음에 온천도 화산 폭발이 되면 온천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광산업 발달 혹은 지열을 통한 지열 발전도 이루어질